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대만의 이제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포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그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가지고 연말이면 거의 100%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 애물단지로 이제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진짜 날아오를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트렌드포스의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 파운드리 실적 반등을 기대한다. 2026년 하반기 가동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내용에는 그렇다면은 좀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공장 가동률을 100% 올린다는 뜻은 무엇이냐? 지금은 현재는 이제 한 70%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 100% 올린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누가 일감을 맡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일감을 맡겼느냐? 이 점을 갖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감을 맡긴 주체를 본다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일감을 먼저 맡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에서 일감을 맡겼느냐?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의 AP라고 있습니다. AP가 이제 그 일반 PC로 치면 이제 CPU에 해당하는데 AP에 대한 물량을 갖다가 삼성전자 그 모바일 사업부가 파운드리에다 맡겼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디냐? 삼성전자 이제 똑같이 이제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에서 그 HBM4를 제작하는데 이제 HBM4 제작에서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어디를 갖다가 만드느냐? D램을 갖다가 12층을 갖다 쌓는 것은 여전히 모바일 그 DS 사업부가 하지만 D램 12층을 쌓은 것을 갖다가 밑에 연결하는 베이스 다이랑 연결하는 것은 이제 베이스 다이 자체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TSMC 넘겼지만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큰 자기의 내부의 큰 고객 두 곳에서 이제 일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일감을 맡긴다면 그 실제로 성공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그래서 일감 맡길 고객은 어디? 라는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고객들이 일감을 맡겨야지 결국에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되나요? 예. 삼성전자 갤럭시의 AP를 갖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지 않았어? 라고 의문을 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언제까지는 그걸 잘 만들었냐면은 사실은 22년도 그때 그 GOS 논란이 있었습니다. 발열 논란인데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를 만들었는데 그때 22가 그 당시도 최고의 스펙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저들이 특별히 게임을 갖고 사용한 유저들이 갤럭시 S22를 갖고 최고 사양의 게임을 갖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의외로 사양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삼성전자가 최고 사양으로 갤럭시 S22를 사용하면은 발열이 나니까 열이 너무 발생하니까 최고 사양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던 것입니다. 이게 GOS 논란인데 이 문제가 커졌죠.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고객들에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속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 AP를 갖다가 제작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대로 제작을 못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사업부는 나는 더 이상 아무리 같은 회사지만 당신들에게 우리 AP를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이 냈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다음에 23까지는 한 번도 물량을 주지 않았고 24부터는 24까지부터는 이제 물량 일부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갤럭시 S26까지도 최고 사양의 갤럭시 S는 갖다가 퀄컴을 갖다 썼지 갤럭시의 그 AP를 갖다가 파운드리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27의 모든 AP를 갖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맡게 된다면 삼성전자 내부 입장에서도 굳이 퀄컴을 갖다 가져다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퀄컴에 넘겨줄 돈이 없어지니까 삼성전자 자체는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자존심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너네가 도대체 얼마나 기술력이 부족하면 니네 내부에 있는 고객도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는 거냐라는 맥락을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HBM4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 HP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AP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HBM4를 갖다가 온전히 이제 삼성전자 다 만들 수 있느냐는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HBM이라는 것은 D램을 처음에 8장, 지금은 12장을 쌓습니다. 12장을 쌓으면은 연결하는 거 중요하죠.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봤던 기업이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가 시총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것도 그 배경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을 쌓았는데 12장을 쌓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삼성전자가 잘 쌓아서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요. 에러가 없이 잘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이제 베이스 다이를 갖다가 누가 만들었냐면
대만의 TSMC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2장을 잘 쌓은 다음에 대만에 넘겨주면 대만의 TSMC가 베이스타일을 만든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받은 D램의 적층과 자기들이 만든 베이스타일을 연결을 하는데 연결을 하면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E까지 엔비디아에다 대규모 납품을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힘든 일인데 어쨌건 대만 TSMC 입장에서는 아니 하이닉스는 잘 만들어 오는데 니네가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수모를 겪었는데 이제는 HBM4버터는 TSMC에 넘기지 않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그 베이스타일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 넘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 이상 대만의 TSMC에 핑계댈 이유도 없고 이제는 온전히 삼성전자에게 역량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HBM4의 베이스타일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납품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이닉스에 적어도 HBM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뒤처진 2등 기업이라는 오명을 또 씻게 되고 매출과 영업이 또 한 번 더 점프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코너에 있었던 CXMT를 갖다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범용 D램에서는 바로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그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대량 납품할 수 있다면 CXMT가 D램을 갖다 팔든 안 팔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미 엔비디아 납품이 된다고 하죠.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럼 제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니 1월 달 삼성전자가 HBM4를 대대적으로 이제 양산해서 생산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의문이 다실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도 엔비디아가 루빈을 갖다가 다음 버전인 HBM4가 반드시 필요한 루빈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았어요. 루빈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월 달에 말했던 그 HBM4를 갖다 납품했던 건 무슨 뉴스냐? 거기 물론 엔비디아는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엔비디아 납품했다고 우리가 다 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는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어떤 소량의 갖다 물량을 공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아직도 엔비디아가 사실은 루빈을 갖다 대량으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HBM4가 대량으로 공급할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HBM4가 대량으로 이제 시장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1월 초에 말했던 것은 엔비디아에다가 물량 일부를 갖다 넘겨줬던 것이고 그 때문에 사실은 그거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인 HBM4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성공적으로 잘 납품한다면 이 뉴스는 엔비디아에다가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가 제대로 한다면 삼성전자 전체적으로도 큰 어떤 역할을 끼치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의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요거 주가에 대한 회복 부분이 좀 결정이 될 텐데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어떠한 성과 나오는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